진짜 나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듯 하고요. 이런 상태를 정체성 상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또 제 자아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어요. 정체성이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과 개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체성 상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때문이에요.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정체성 상실을 경험했던 제가 무럭무럭 자라서 고유한 존재가 되고 심지어 꿈도 품게 되었어요. 어서오세요. 책돌키의 북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제 마음을 뚫어주세요. 살다 보면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에 빠지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나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듯 하고요. 이대로 살면 분명 후회하겠다는 생각에 답답하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감정이 오래되면 고독하고 외로워지기까지 하는데요. 이런 상태를 정체성 상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정체성 상실을 수차례 경험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입시와 취직 전쟁에서 살아남는 게 먼저였어요. 살고 싶어서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과 문제를 늘 덮어두기 바빴는데요.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덮어두다 보면 골마서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결국 아이를 낳고 나서야 정체성 상실을 세게 경험했는데요. 그때는 진짜 숨 막히고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제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춤을 배우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는데요. 드디어 제가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또 제 자아 정체성을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처럼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도와줄 책은 레이 올든버그의 제3의 장소입니다. 레이 올든버그는 미국의 도시사회학자로 미국의 도시가 어떻게 미국인들을 단절시키고 고독하게 만드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해? 라는 질문에 이 책은 제3의 장소를 찾으세요 라고 말해주는데요. 그럼 제3의 장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3의 장소와 정체성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지금 출발하시죠. 우리는 흔히 자아 정체성 또는 고유한 개성이 자기 안에 있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건 또 어느 누구를 만나건 나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자아 정체성 또는 고유한 개성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정체성이란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일시적인 현상인데요. 쉽게 말해 어느 곳에 가느냐에 따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극단적인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세상에 오로지 저 혼자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요? 그때도 저의 개성이니 고유성이니 하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정체성은 관계가 있을 때에만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 어딘가에 갔을 때 또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라야만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자꾸 다투는 사람과 자주 만나게 되면 저의 정체성은 싸움꾼이 될 거예요. 반면 제가 자꾸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사람과 자주 만난다면 저의 정체성은 사랑꾼이 되겠죠.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관계 속에 존재해요. 덧붙여 우리는 고유한 패턴대로 반응하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상황에 놓여도 같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다 다르게 반응한다는 건데요. 누군가에게는 화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개성이 탄생하는데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내가 그들과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지를 알게 돼요. 나아가 언제 내가 가장 빛이 나는 사람인지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과 개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장소가 무척 중요한데요. 레이 올든버그는 제3의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가 되어줄 수 있다고 말해요.
레이 올든버그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장소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제1의 장소 가정, 제2의 장소 직장, 제3의 장소 동네 공동체. 제1의 장소 가정은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편히 쉬는 공간이고요. 제2의 장소 직장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하는 공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제3의 공간은 동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어울리는 곳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19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3의 공간이 참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동네 슈퍼, 동네 이발소, 미용실, 문구점 같은 곳들이요. 동네 사람들은 약속 시간과 장소를 잡지 않고도 시시때때로 제3의 장소에 모여 대화하고 놀고 먹고 쉴 수 있었어요. 또 가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고 가기 싫으면 언제든지 가지 않을 수도 있었죠. 하여튼 동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동네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주던 그곳, 바로 그런 곳을 제3의 장소라고 한대요. 지금 우리에게는 제3의 장소가 참 낯설고 희귀하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제3의 장소를 보다 선명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설명드려 볼게요. 첫째, 제3의 장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야 해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건 시간적으로는 장시간 열려 있고 공간적으로는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큼 가깝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되지 않게 비용이 저렴하거나 무료이고요.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언제 가더라도 아는 사람 한두 명쯤은 만날 수 있어야 해요. 둘째, 제3의 장소는 공정해야 해요. 공정하다는 건 신분, 직업,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나아가 신분, 직업,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말을 걸고 대화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셋째, 제3의 장소는 가고 싶을 때만 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요즘에 우리는 아무리 가벼운 사교 모임이나 동호회라고 할지라도 회비나 회칙이 있잖아요. 또 발을 깊이 담그면 담글수록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도 늘어나고요. 또 오랫동안 가지 않으면 다시 나가기가 뭔가 눈치 보이기도 하죠. 반면 제3의 장소는 방문했을 때 매너만 지키면 돼요. 언제든지 가면 환대받고요. 또 오랜만에 가면 오랜만이라고 환대받아요. 아무리 오래, 아무리 자주 가더라도 책임과 의무가 늘어나지도 않고요. 넷째, 제3의 장소의 핵심 활동은 대화예요. 또는 잡담이라고도 하고요. 각자 어떻게 사는지에서 시작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관심사가 통한다면 취미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요. 다섯째, 제3의 장소는 확장성이 있어요. 제3의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관심사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연결되는데요. 그 결과 연극, 토론, 춤, 노래, 합창단, 자원봉사단 등 다양한 새끼 모임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지금까지 제3의 장소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제3의 장소가 조금 더 그려지시나요? 제3의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신분, 직업,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가 될 수 있고요. 또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억지로 친해질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은 바깥 세상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벗어던지고 놀고, 먹고, 쉬고 또 자신을 뽐내려고 제3의 장소를 찾아요. 그러니까 제3의 장소는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곳이자 나아가 자아실현의 장이 되기도 하죠. 지금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제 자신이 개성도 없고 특출난 것도 없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얼마나 고유한지 또 얼마나 특별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정체성 상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독서 모임 때문이에요. 저는 매주 일요일 아침 7시에 독서 모임을 하는데요. 독서 모임에는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건축 시행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전기회사 직원, 회계사, 필라테스 강사, 체육시설 관리자, 공무원, 교사, 심리상담가, 서점 주인 등 직업도 정말 다양해요. 책을 매개로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그분들과 제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언제 제가 가장 빛이 나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서 아, 나도 고유하고 특별한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다른 하나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된다는 점인데요.
사물, 사건,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다 보니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독서 모임은 매주 일요일에만 모여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제3의 장소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것만 제외하면 제3의 장소로서의 특징을 매우 많이 갖추었어요. 먼저 신분, 직업,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요. 또 회원이라면 누구든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을 수 있고요. 회비도 월 1만 원으로 저렴해요. 책을 매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고요. 또한 관심사가 비슷한 성원들끼리 글쓰기 소모임, 칼럼 필사 소모임, 감사일기 소모임 등 다양한 소모임이 만들어졌다 사라지기도 해요. 정체성 상실을 경험했던 제가 무럭무럭 자라서 고유한 존재가 되고 심지어 꿈도 품게 되었어요. 저의 꿈은 제3의 공간을 창조하는 거고요. 이름은 사이공간 틈새라고 지었어요. 바쁜 삶 속에서도 틈틈이, 그리고 삭막한 사람들 사이에 작은 틈을 내고 싶어서 사이공간 틈새라고 지었어요. 사이공간 틈새는 언제든지 와서 책을 읽고 글도 쓰고 차도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곳이에요. 주기적으로 독서 모임, 끼 발표회, 책 출간 기념회,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도 운영하고 싶어요. 저는 사이공간 틈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지기를 바래요. 그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또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바라고요. 각자 더 나은 삶, 그리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으면 좋겠어요. 또 성원들이 어린 자녀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데려와서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졌으면 참 좋겠어요. 제 꿈을 이루려면 공간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책뚫기의 북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마음을 뚫어주세요. 그럼 안녕!